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사탕을 주었다. 몇 시간 전 정순 씨의 생일 아침이었다. 부엌에는 미역국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고 정순 씨는 평소처럼 말없이 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식탁 앞에 서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놀림은 가볍고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순 씨는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는 얇고 가볍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내용물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정순 씨는 바로 열지 않습니다. 잠깐 멈춘 뒤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사탕 한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처럼 흔한 모습이죠. 정순 씨는 사탕 봉지를 꺼내 들고 잠시 내려다봅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웃지도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말수가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말을 덧붙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부담 없고 좋대요. 정순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그래, 고맙다.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정합니다. 웃음은 없습니다. 정순 씨는 사탕 봉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봉투를 반듯하게 접습니다. 접히는 선이 정확합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또렷합니다. 정순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느리 생일이 스칩니다. 며느리가 가고 싶다던 해외여행, 말없이 알아보고 결제에 건넸던 날, 가서 쉬다 와 그 한마디였죠. 정순 씨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봉투를 서랍 안쪽 깊숙이 넣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생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정순 씨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칩니다. 정순 씨는 그 봉투를 서랍 안쪽에 넣은 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데도 바로 불을 줄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가장 먼저 했을 행동인데 그날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무언가를 곱씹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죠. 정순 씨는 평생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죠. 그래도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 생일이나 기념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에게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크고 비싼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신호였죠. 사탕 봉지를 받은 순간 정순 씨는 계산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산은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의 무게, 며느리의 말투, 봉투를 내미는 손에 망설임 없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이 정도로 보는구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었죠. 섭섭함을 쌓아둘 나이도 지났습니다. 정순 씨에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그 선이 어디까지 허물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정순 씨는 서랍을 다시 열어 봉투를 한 번 더 봅니다. 사탕 봉지는 그대로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았고 다른 사람 손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봉투를 다시 밀어 넣으며 생각합니다. 말로 가르치면 말싸움이 됩니다. 설명하면 변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순 씨는 늘 같은 방식을 써왔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상황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때 정순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날짜가 떠오릅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사돈 어른 생신이었어요. 정순 씨는 달력을 보며 조용히 계산합니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정순 씨는 미역국 불을 줄이며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받은 만큼만 하면 되겠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정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며칠 뒤 정순 씨는 사돈 생신을 앞두고 뜻밖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며칠 뒤 정순 씨는 달력을 다시 봅니다. 사돈 어른 생신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과일을 살지
홍삼을 살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을 날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순 씨는 종이에 적힌 날짜를 오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는 끝났기 때문이죠. 정순 씨는 마트에 가지 않습니다. 시장도 들르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 서랍을 엽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봉투를 꺼냅니다. 사탕 봉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처음 모습 그대로예요. 정순 씨는 사탕 봉지를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무게를 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확정하는 동작에 가깝습니다. 정순 씨는 포장지를 새로 꺼냅니다. 색이 튀지 않는 종이입니다. 리본도 요란한 건 고르지 않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접히는 선은 반듯하고 매듭은 단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 씨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복수심을 가진 사람의 얼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에 가깝습니다. 정순 씨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스스로 확인하는 말이죠. 정순 씨에게 중요한 건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기준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더 보태지도 덜어내지도 않는 것. 정순 씨는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을 마친 정순 씨는 선물을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일부러 잘 보이는 자리에 둡니다. 숨기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놓아둡니다. 그 선물을 보며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날 입을 옷을 꺼내놓고 약봉지를 챙기고 평소처럼 하루를 준비합니다. 정순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누군가는 알아볼 것이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순 씨가 통제할 일이 아닙니다. 정순 씨가 정한 건 하나뿐입니다. 기준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사돈 어른 생신 자리에서 이 사탕 봉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돈 어른 생신날이에요. 식당은 붐비지 않았고 자리도 단출했습니다. 정순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을 때도 괜히 눈길을 끌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용했죠. 식탁 위에는 이미 몇 가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상자, 건강식품, 봉투. 정순 씨는 그 옆에 준비해온 선물을 올려둡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정순 씨는 사돈 어른에게 선물을 건네며 짧게 말합니다. 별건 아닙니다. 말투는 담담합니다. 사돈 어른은 웃으며 받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그 장면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정순 씨도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일부러 설명하지도 않고 눈길을 오래 두지도 않죠. 선물은 이미 건넸고 역할은 끝났다는 태도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정순 씨 남편이 선물을 힐끗 보다가 무심하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이거 당신 생일 때 며느라가 준 사탕 아니야? 말은 가볍게 나왔습니다. 확인하듯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였죠. 하지만 식탁 위 공기가 순간 달라집니다. 웃음소리가 잠깐 멈추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립니다. 정순 씨는 남편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지도 않아요. 그저 잠시 물컵을 집어듭니다. 사돈 어른은 웃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하고 넘기지만 이미 말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귀를 한 번씩 거칩니다. 누군가는 기억해두고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전해지게 됩니다. 정순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수습하지도 않습니다. 정순 씨에게 이 자리는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죠. 식사가 이어지고 대화는 다시 흐르지만 이미 하나의 장면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며느리에게 도착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정리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그 하루는 방향을 바꿉니다. 전화는 친정 쪽에서 왔습니다. 사돈 어른 생신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척이었어요. 안부를 묻는 말 몇 마디가 오가다가 자연스럽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말합니다. 오늘 시어머님이 가져오신 선물 말이야. 그거 내가 생신 선물로 드렸던 사탕이더라?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귀를 의심하죠. 상대는 웃으면서 덧붙입니다. 포장은 새로 하셨던데 사탕은 똑같더라. 전화기 너머에서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며느리의 손은 점점 굳어갑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화가 먼저 올라오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탕 봉지, 포장지, 사돈어른 앞에서 오갔을 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얼굴이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는 점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걸요.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위치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사람인지,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지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죠. 그날 밤 며느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집어들었다 내려놓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조심스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줄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이야기는 결국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앉아 있습니다. 밥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과 반찬, 익숙한 냄새, 익숙한 자리예요. 정순 씨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고 아들은 몇 번이나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습니다. 셋 사이의 공기가 무겁습니다. 아들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정순 씨를 바라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엄마, 그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정순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을 봅니다. 놀란 기색도 없고 당황한 표정도 아닙니다. 이미 올 질문이라는 듯한 얼굴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 아들은 말을 고릅니다. 괜히 어투가 세질까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사탕이요. 그거 장모님 생신에 준 거요. 정순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부정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순 씨가 말합니다. 사탕이 왜? 그건 선물이 아니니? 짧은 문장입니다. 꾸밈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깐 막힌 표정입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며 손에 힘을 줍니다.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다르지 않나요? 정순 씨는 고개를 젓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읍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냐? 정순 씨의 말투는 따지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준을 확인하듯 묻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순 씨의 질문에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준을 확인하듯 묻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순 씨의 질문에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그날 식사는 조용히 끝납니다. 하지만 그 질문과 대답은 식탁 위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정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들어가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을 틀어놓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말로 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잠시 후 거실에 둘만 남습니다. 아들은 소파 끝에 앉아 있고 정순 씨는 TV를 끈 채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이 침묵이 불편한 건 아들 쪽입니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엽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혼내려고 한 게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투예요. 가르치려고도 안 했다. 아들은 고개를 듭니다. 정순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대접이라는 게 뭔지는 한 번은 느껴봐야 한다. 정순 씨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해외여행을 보내줬는지, 왜 사탕을 그대로 돌려줬는지 일일이 나열하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행동으로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행동으로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미 전달됐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합니다. 정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답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집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깨어납니다. 정순 씨는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컵을 꺼내 놓습니다. 특별한 아침은 아닙니다. 늘 하던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엌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을 닦고, 그런데 오늘은 부엌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을 닦고, 다만 행동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생겼다는 게 보입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었다 닫고 다시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한 듯한 물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는 낮고 속도가 느립니다. 이건 그냥요. 정순 씨는 바로 받지 않습니다. 며느리 손에 들린 상자를 잠시 바라봅니다. 포장은 크지 않지만 정성이 보입니다. 급하게 고른 물건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기다립니다. 정순 씨는 그제야 상자를 받습니다. 무게를 재듯 한번 들어보고 아무 말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그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전날보다 조심스럽고 확실합니다. 정순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꾸짖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확인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꾸짖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선물을 고를 때 오래 고민하고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정순 씨는 그 변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정순 씨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